AI 칩이 점점 커진다는데 그게 왜 갑자기 한국 회사 얘기가 됩니까? 엔비디아 차세대 칩은 도장 한 방으로 찍는 한계의 9배 반까지 커집니다. 이 크기가 되면 칩을 떠받치는 받침판이 열을 받아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받침판을 유리로 바꾸는 중인데 세계 첫 양산을 노리는 게 한국 회사입니다. 잠깐만요. 다들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라고만 하던데 그게 진짜 양산이 됩니까? 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아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 흐릿함은 딱 한 가지를 안 나눠서 생깁니다. 유리를 패키지의 어느 층에 넣느냐. 오늘은 그 지도를 그립니다. 알파인더 퀘스는 유리기판 근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진영은 유리를 넣는 위치로 갈립니다. 인터포저만 유리로, 기판 코어만 유리로, 아니면 둘 다, 셋입니다. 층이요? 유리는 다 같은 유리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갈릴 일인가요? 위치가 곧 진영이고 진영이 곧 누구와 붙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 싸움에서 한국이 코어 진영을 장악했습니다. 양산 1번 주자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 방아쇠는 AMD 인증입니다. 인텔은 한 발 빼는 중이고 일본과 대만은 인터포저로 갑니다. 그럼 그 층부터 봅시다. 오늘 AI 가속기 패키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쌓입니다. 다이와 메모리어, 인터포저, 기판, 그리고 메인보드. 인터포저, 코어 둘 다 처음 듣는데 쉽게 풀면 뭡니까? 인터포저는 칩과 메모리를 잇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배선판이고 코어는 그 아래 패키지 전체를 떠받치는 두꺼운 받침판입니다. 유리는 이 둘 중 어디를 대체하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첫째, 인터포저만 유리. 칩 및 그 비싼 실리콘판을 유리로 바꾸는 길입니다. 싸지고 레티클 크기 제약이 풀리고 렛이 줄죠. 단, 회로를 유리 홈에 새겨야 해서 깨질 위험이 큽니다. 이 길을 가는 곳이 TSMC, 라피더스, 그리고 삼성전자 패키징입니다. 둘째, 코어 기판만 유리. 인터포저 아래 유기 받침판을 유리로 바꾸고 유리에 구멍을 뚫어 위아래를 잇습니다. 이걸 TGV, 유리 관통 전극이라 합니다. 큰 패키지에서 평탄도와 소위 관건이라 여기가 제일 활발합니다. 인텔, 삼성전기, 앱솔릭스, LG이노텍, DMP, BOE가 다 이쪽입니다. 셋째, 통합. 유리 기판이 인터포저의 미세 배선 기능까지 흡수해서 인터포저를 아예 없애고 큰 판 하나로 찍는 종착점입니다. 면적도 두께도 전력도 줄지만 난도는 최상이죠. 여기에 가장 명시적인 게 앱솔릭스고 인텔의 이밉, 그리고 TSMC 코포스가 접근 중입니다. 이 세 진영에 누가, 언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 장에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로가 유리를 얼마나 쓰나 가로가 양산 시기입니다. 여기서 읽을 게 넷입니다. 첫째, 한국이 코어 진영을 장악했습니다. 앱솔릭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셋이 가장 앞서고 타임라인상 앱솔릭스가 선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코어라면서요? 방금 인터포저 진영에도 삼성전자가 있던데 둘이 같은 회사 아닙니까? 헷갈리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 삼성전기는 코어 기판, 삼성전자 패키징은 유리 인터포저.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제품, 다른 고객, 다른 진영입니다. 셋째, 인텔은 사실상 한 발 빼는 중입니다. 2023년엔 우리가 다 만든다였는데 2025년 중반에 유리 코어 자체 생산을 외주로 돌렸습니다. 데모는 계속하지만 톤이 후퇴했죠. 넷째, 일본과 대만은 인터포저 쪽입니다. TSMC와 라피더스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기판 코어는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봐야 합니까?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어느 진영에서 언제를 노리는지 한 표로 깔아두죠. 여기에 빠지기 쉬운 삼성전자 패키징과 BOE까지 더했습니다. 나머지 넷도 한 화면에 TSMC와 라피더스는 인터포저, DMP와 BOE는 코어, 일본 DMP는 큐키 파일럿을 돌리고 회계연도 2028 양산을 노립니다. 9곳을 다 금을 순 없으니 가장 경쟁력 있거나 상용화가 가장 빠른 곳으로 좁히면 셋이 남습니다. 앱솔릭스, 삼성전기, 그리고 TSMC. 셋을 나란히 놓고 누가 1등인지 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셋은 같은 제품으로 붙지 않아요. TSMC는 칩 바로 밑 인터포저를,
앱솔릭스와 삼성전기는 그 아래 받침판을 유리로 바꿉니다. 다른 층이라 한 패키지에 공존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같은 층 안에서. 핵심 스펙을 깔면 이렇습니다. 진영, 패널 크기, 배선 미세도, 수율, 양산, 고객까지. 유리 기판이 게임 체인저라는 그 말 검증된 겁니까? 데모만 화려하고 정작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해보죠.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AMD의 양산 샘플을 보냈고 업계 추정 수율이 75에서 85%. 1세대 치고 가장 단단합니다. 판정, 강함. 삼성전기는 학회에서 840 마이크론 코어 실물을 공개했고 브로드컴이 평가 중입니다. 다만 오래 써도 되는지 신뢰성 데이터가 아직입니다. 판정, 강화돼 한 가지 물음표. 인텔은 균열 없는 시제품을 보였지만 코어를 직접 안 만들고 외주로 돌렸습니다. 기술은 라이선스로 팔죠. 판정, 후퇴. 그래서 투자 가능한 순수 플레이는 SKC와 삼성전기 둘입니다. 수율 얘기가 나왔는데 유리는 깨지기 쉽다면서요. 그 기술적 난제들은 다 풀린 겁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최근 학회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려운 물리 문제는 거의 풀렸다. 유리의 뚫은 구멍에 구리를 꽉 채우니 열 충격을 통과한 게 입증됐죠. 이제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분량 줄이는 수율 싸움입니다. 그럼 어느 게 먼저 올까요? 핵심은 덜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받침판만 바꾸면 기존 공정을 거의 그대로 쓰니 가장 빠르고 인터포저는 배선을 실리콘만큼 가늘게 만드는 게 관문이라 더 늦습니다. 코어가 첫 타자인 건 유기 빌드업을 그대로 두고 가운데 10만 유리로 갈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다이싱 할 때 유리 뒷면이 갈라지는 현상과 보드 레벨 신뢰성 검증 정도죠. 인터포저가 한 박자 늦는 이유는 배선입니다. 실리콘은 1마이크론 미만까지 가는데 유리는 이제 2마이크론에 다가서는 중, 머리카락의 40분의 1 굵기를 따라잡는 싸움이죠. 통합이 가장 늦는 건 판이 커질수록 죄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50cm가 넘는 큰 판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건 공정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재 자체를 새로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럼 각 진영 안에서 누가 양산 문턱에 가장 가까운가? 가장 먼저 오는 코어 진영. 근접도로 줄을 세우면 이렇습니다. 앱솔릭스만 자본, 고객, 생산이 동시에 정렬됐습니다. AMD 인증에 연내 세계 첫 양산 목표, 생산량 4배 증설, 거기에 SKC가 1조 1,700억 유상증자로 돈까지 부었죠. 그런데 여기 TSMC가 안 보이네요. 반도체 패키징 절대 강자를 빼면 그림이 반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TSMC는 다른 층, 인터포저 필드라 따로 봐야 합니다. 단 2층은 코어보다 2년쯤 늦으니 막대는 같은 필드 안에서만 비교해야 해요. TSMC는 네모난 큰판 패키징, 코포스가 가장 앞섭니다. 파일럿 수율이 벌써 90%. 다만 거기에 유리를 쓸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마음 먹으면 가장 빠르게 판을 뒤집을 강자죠. 그런데 왜 일본 대만은 인터포저, 한국은 코어로 갈렸습니까? 그냥 기술 취향 차이인가요? 취향이 아닙니다. 각자 이미 가진 자산이 향하는 층, 그리고 자기 사업을 안 깨려는 본능이 정했습니다. 규칙은 둘입니다. 가진 걸 재활용한다. 그리고 밥줄은 안 깬다. 인터포저는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자산의 연장입니다. 유리 인터포저를 큰 판에 만드는 건 디스플레이 패널을 찍는 일과 거의 같은 공정이라 대만, 일본 패널 업체가 놀던 디스플레이 패널을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TSMC는 이미 인터포저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코오스의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 유리 인터포저는 그 사업의 진화일 뿐 새 진입이 아니에요. 받침판은 안 만드니 코어를 할 이유도 없죠. 반면 코어는 기판 회사의 영역인데 일본 챔피언이 6위를 방어 중입니다. 세계 1, 2위 이비덴과 신코는 자기 캐시카우인 6위 기판을 스스로 깨기 싫어서 글래스 대신 6위 증설에 베팅합니다. 전형적인 이해상충이죠. 반대로 한국은 이를 6위 유산이 적고 앱솔릭스는 유산이 아예 없는 신생이라 코어로 점프합니다. 가진 게 다르니 향하는 층이 갈린 겁니다. 그래도 TSMC가 코어까지 마음먹고 들어오면 한국 우위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의 코어 우위는 구조적으로 끈끈해요. 코어에서 한국을 위협할 체급, 이비덴과 신코가 이해상충으로 못 덤비니 코어 경쟁은 사실상 앱솔릭스 대 삼성전기로 좁아집니다. 기술이 아니라 밥줄 구조가 지키는 진영이죠. 경쟁사들 뒤도 봐야 큰 그림이 닫힙니다. 누가 유리를 대고, 누가 장비를 깔고, 누가 위협받고, 누가 수요를 끄는가. 소재의 코닝, 장비의 LPKF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진영을 안 가리고 다 팝니다. 전형적인 곡괭이와 삽이죠. 특히 어플라이드는 앱솔릭스 지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협받는 쪽, 일본 6위 기판 강자 이비덴과 신코는 유리로 갈아타기보다 기존 사업 방어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끄는 수요는 결국 AMD,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정리합니다. 양산 최선두는 앱솔릭스. 2026 목표에 AMD 인증이 방아쇠고 삼성전기와 함께 한국 코어 양강이 사실상 글로벌 선두권입니다. 진짜 트리거는 기술 데모가 아니라 고객 인증입니다. 누가 누구 걸 양산에 넣느냐가 주가를 움직이죠. AMD, 브로드컴, AWS의 인증 진척이 1순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로섬이 아니라 2층 구조입니다. 한국이 받침판을, TSMC가 최선단 인터포저를 나눠 가질 공산이 큽니다. 한 패키지에 유리 코어와 유리 인터포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확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딥니까? 정직하게 짚죠. 타임라인은 전부 목표와 추정입니다. 2027에서 2030 창은 이미 한 번씩 밀렸고 또 밀릴 수 있어요. 앱솔릭스의 유리 원장 공급사는 미공개고 AWS는 인증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빨리 오면 별도 코어 수요 자체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코어 진영의 진짜 다운사이드예요. 그래서 데모가 아니라 고객 인증의 숫자로 분기마다 검증해야 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유리기판은 한국이 코어로 먼저 치고 TSMC가 최선단 인터포저를 가져가는 2층 구조. 더 깊은 지도와 출처는 알파인더 웹에 있습니다.